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출 전문위원 최기운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은 무역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상당히 수출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죠. 상당히 경제에 수출이 차지하는 게 엄청 큰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 권장사항도 있고 수출을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출과 수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것이 수출, 간단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를 받아서 물품을 무역선, 선박에, 비행기나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관에 옛날에는 수출 면허라고, 요새도 면허라는 말을 쓰는데 면허가 아니고 지금은 신고 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전산에 의해서 랜덤으로 발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 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부정수출. 부정수출이라는 거는 수출을 갖다가 허위로 한다든지 이런 걸 부정수출이라고 하는데, 특히 부정수출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메드 인 코리아라고 물품에 찍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적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재산권에 대한 것도 이건 위반되는 거, 이런 걸 다 적발하기 위해서 몇 %에 한해서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출 통관 절차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물건이 다 만들어져 있고 외국과의 어떤 바이어와의 서로 협상에 의해서 내가 이 물품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물건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있으면 바로 이제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수출 신고라고 합니다. 근데 수출 신고하게 되면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수리 거의 상당히 많은, 거의 90% 이상, 95% 정도가 자동 수리가 됩니다. 근데 일부 물품 검사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출 수리 검사를 하고 서류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류만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PDF로 만든다든지 해서 시스템에 올려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수리가 떨어졌으면 운송을 하게 되죠. 운송은 부산으로 간다든지 인천공항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극히 드문 경우지만 적재전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적재전 검사는 뭐냐면 내륙지 세관 또는 신고지 세관에서 물건이 항구로 가서 선박에다 싣기 전에 물건을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 수출 신고는 A라는 물건으로 해놓고 중간에 물건이 바뀌어지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가 봐요. 자동으로 수리된다는 걸 악용을 해서.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적 전에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적재전 검사를 하게 되면 꼭 적재 전에 검사가 지정이 되면 꼭 검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검사하지 않고 나가면은 법 위반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그 벌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정확한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세법이나 또는 대무역법 또 이런 데서 규정되는 어긋나지 않게 수출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어떤 물건이 어떻게 해서 얼마에 내가 수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세법상 허위 신고가 돼서 밀수주로 될 수도 있어요. 밀수로. 실질적으로 뭐 10가지 물품이 나가는데 다른 물품이 한두 가지 섞였는데 이게 신고서상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아까 검사한다 그랬죠. 검사해서 걸렸다. 그럼 이건 위반이 되는 거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시 서류 심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 따라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꼭 검사를 가끔가다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수출 신고할 때는 아무 곳에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이 있는 관할지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이 전주에 있다 하면 전주세관에 해야 되고, 익산에 있으면 익산세관에 해야 되고, 군산에 있으면 군산세관. 미리 만들어 갖고 부산으로 갔다 고 부산세관에 있는 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벌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난되거나 또는 말소되지 않은 차, 중고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중고차가 상당히 수출을 하는데요. 그때 도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수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고차를 수출할 때는 이 중고차가 꼭 말소 신고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소 필증이 있어야만이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조회가 돼요. 차 남발을 쓰면은 말소 됐다 안 됐다 다 전산으로 뜨니까 다 그렇게 해서 등록사업소에 말소 등록한 후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난 물품을 맞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전주에서 통관이 안 되고 이 물품을 선적지 세관에 그 보세 구역에 반입을 시켜놓고 그 반입한 후에 신고를 하도록 지금은 돼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집어넣을 때 컨테이너 넣기 전 사진, 그 다음에 차대번호 사진, 그 다음에 차량 전면 사진, 이것까지 다 첨부해서 수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고 스마트폰, 이거 한때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스마트폰 중고는 절대 수출할 때 분실한 거, 도난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전부 법에 걸리죠. 그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심사는 세관에서 수출 전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 아까 그 수출을 하면은 필증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필증이 이제 결제가 나오면 이 수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적을, 비행기다 싫든 배다 싫든 선적을 해야 됩니다. 안 나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 10만 원 나오니까 꼭 선적을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선적을 못했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세관에 신고를 해서 연장을 하게 되죠. 최대 1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취소를 시켜야 되죠. 꼭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30일 이내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시에는 수출 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수입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한데 열심히 서로 협의를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금 영수 방법, 그 물건 수출만 하면 뭐 이걸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 방법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금이 뭐 잘 회수가 안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그 폐기물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건립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기물들, 뭐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이 부셔 냉장고나 텔레비전 또는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부수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스크랩이랄지 이런 걸. 이게 수출을 가능한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환경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자기네 환경청에 수입 신고 환경청에 미리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을 해서 그 국가 간 이동에 폐기물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건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 또 전략물자는 특히 이 전략물자 관리원에다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략물자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회사에 엄청 큰 불이익을 당해요.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건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테스는 보호생물, 뭐 생물이나 모든 것을 다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호랑이에서 또 나오는 제품 같은 것은 수출이 금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수입도 금지되어 있고 수출도 금지되어 있는 그 보호 환경 물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적 서류 같은 건 뭐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적할 때에 포다 운송 주선인한테 이거 물어봐. 가스 같은 것은 수출이 선적이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수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상당히 장려하고 또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수출 통계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수출 통계를 작성해야 되고 또 활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명서를 수출 실적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수출 기록을 보고 수출 기업에게 지원책을 좀 국가에서 이렇게 강구를 해주는 데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수출 내용을 기록해주는 그런 기록해서 그걸 문서로 만드는 게 바로 수출 실적 증명서죠. 근데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관세청에서는 수출 신고 필증상의 수출화주는 관세청이 연입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해주는 것은 직수출을 대상으로 수출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수출신고서상에는 신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대행자가 있고 화주가 있고 수출화주가 있고 제조자가 있어요.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역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것은 수출신고서상의 대행자의 수출물 그 실적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수출했다 오늘 드는 게 아니고 한 15일 후에 수출한 후에 15일 후에 전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협회에서 용역 및 용역이라는 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물품이 아닌 사람이 가서 용역을 할 때 그 다음에 무채물이라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거 수출하고도 물품은 안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역협회에서 증명서를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계약서, 수출 계약한 계약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외화를
이제 용역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돈이 이제 금액이 대금이 오겠죠. 오면 은행에 입금이 잡혀 있겠죠. 그것을 증명서로 제출하면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 기타 은행 뭐 대금 결제 이건 간접 수출은 뭐냐면 중개무역 수출.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외국으로 안 나가고 무역회사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제3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실적에 잡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잡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내가 물건을 사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물건 살 때 구입하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 있을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겠죠. 수출했으니까. 그 금액의 차액만 이제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위탁가공 수출. 위탁가공은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데 외국인이 자기네 물건을 이 제조 공장에 보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경우에도 외국에서 보내준 그 원자재 가격 빼야겠죠. 외국에서 이제 돈 받는 금액, 그 수수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조할 때 가공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잡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외 박람회나 영화제 출품해서 무상, 그러니까 환거래 없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현지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수출 실적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용도, 수출 실적의 용도는 무역 금융,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할 때에 금융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실적 증명서를 보고 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지사 설치, 이것도 뭐 해외 지사 설치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증명서를 대면 좀 유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사증 발급 이런 것은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각종 무역 지원 기관의 수출 지원 정책을 그 실적 증명서를 보고 해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수출 실적과 수출 실적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